사실 이제 박사님께서 그 부정선거 아웃, CCP 아웃, 반국가 세력 아웃으로 구성된 이 3아웃 운동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 대전 애국청년연합이 그 청년우파 공동선대위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청년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후보 전술 논의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어차피 부정선거 할 텐데 뭐 선거운동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부정선거 척결운동에 집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들도 사실 있고 약간의 긴장 관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뇌 속에서 두 개의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선거 준비하고 한쪽에서는 또 부정선거 하는 이런 사이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긴장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 그 3아웃 운동이 사실 통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만 조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축구공상단도 조져야 되고, 그러려면 국제연대도 해야 되고, 또 당내 국힘 내에 있는 반국가 세력 치려면은 또 청년들이 정치 세력까지 해야 되고. 근데 제 느낌에는 이게 다 그냥 한쪽에서 요거 보는 사람들은 요게 중요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조금씩 이제 불협화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은 사실 이 통합적인 관점을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박사님이 보시기에 결국은 우리나라를 이제 지키기 위한 운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지선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그 세 가지 운동의 어떤 상관관계, 함수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로만 하시고, 우리 소통은 이런 거예요. 그냥 사실 소통, 제가 리더스쿨을 만든 그 첫 강좌를 여는 이유도 우리가 소통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저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그 학교에서 교육이 그렇게 이렇게 좀 개방성으로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서 자기 의견은 얘기를 잘할 수 있는 것까지는 발전이 됐는데, 사실 소통이라는 게 남의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얘기를 들어야 돼. 우리 때는 마이크 주면 도망갔어요. 그죠? 도망갔죠. 우리 선배님들 그러시죠. 그죠? 길거리에서 기자가 마이크 주면 도망간다고. 무서워서. 지금 애들은 안 그래요. 딱 얘기하면 딱 잡고 얘기해요. 손 들고 얘기해요. 근데 자기 얘기는 하는데 남의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OX로 둘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소통 문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마찬가지로 이 소통에 대한 거기에다 소통을 리더스쿨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교육받고 여러분들 이제 다른 분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이나, 근데 우리는 소통 얘기하면 논쟁으로 얘기하죠. 토론하자면 논쟁으로 얘기해. 싸우려고 해. 전쟁으로 생각해. 그리고 그걸 배틀을 시켜놓고 이준석이도 뭐 그런 거 가지고 결국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네이버에서 더 많은 거 기억했다가 이미 검색하면 아는 거를 검색 안 하고 많이 기억하고 있는 걸 말꼬리 잡고 이겨버리면 그게 논쟁이고 토론이고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토론, 소통은 남의 얘기를 더 많이 듣고 남이 더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럼 참아야 되죠, 참아야 돼. 아까 이제 제가 결론을 내지 말라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결론 낼 수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근데 내면 뭐합니까, 그게? 현실하고 떨어지는데. 그걸 주목하고 흘러가는 그 흐름을 우리가 캐치하고 위험성이 뭔지를 보고, 포인트는 위험성이잖아요. 방어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뭐 되니 안 되니 이거 우리끼리 투표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지. 그래서 지금 이제 지선하고 이제 뭐 연관돼서도 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런 훈련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좌파들은 벌써 저 때도 독서 토론회 같은 게 학교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봅니다, 몰래. 근데 학교 안에도 경찰들이 들어와서 잠복해 있었잖아요.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이제 그렇게 교육을 30년, 40년 받아온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이렇게까지 북한이나 CCP에다가 팔아먹고 자기들이 또 이념에 완전히 죽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말 이렇게까지 왔는데, 저희가 그렇다면 단시간 내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소위 말하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습을 통해서, 시니어 분들도 반드시 아카데미 들어오셔서 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과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듣는 연습, 그리고 어떻게 결과로 정책과 그리고 이 구호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집단 토론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음에 제가 이제 아카데미에서 하게 되면,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칠판에다가 키워드를 막 부르라고 할 거예요. 개인별로 한 10개씩만 모아가 10개만 모아가지고 불러서
그룹을 뭐 하나, 둘, 셋, 뭐 혹은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 중에서 3개씩 키워드만 가지고 30분 뒤에 정책 발표를 하십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그 안에 토론이 있겠죠? 자기 주장만 하다가 그 어떤 팀은 싸우다가 끝날 거야. 30분 다 지나서 누가 발표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팀이 되는 거죠. 팀이 되고 생각이 결국 합쳐지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만들어질 거예요. 정책으로. 그게 과정이 훈련이 되고 그걸 이제 배틀을 시키는 거죠. 상대 평가를 하게 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런 걸 한 몇 번만 해보면 사실 뭐 석사 수준에 제가 이제 강의 수준을 그렇게 꾸미려고 하는데 간단해요. 사실 연구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책도 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하여튼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고 그런 걸 거치고 나면 아까 얘기했던 3아웃이 먼저야 뭐가 먼저야 우리가 지금 지선의 부정선거를 이런 시스템에서 이거 뭐 투표하면 의미가 있어 없어 이게 아니지. 생각이 아마 지금 던지는 문제 제기와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문제 제기가 달라질 것이다. 즉 문제 제기가 달라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올바른 문제 제기가 올바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제기하는 문제부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틀렸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달걀이 먼저야 둘 중에 하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건 아세요? 이건 뭐 부정선거 하면 뭐하니? 그렇다고 안 할 거니? 그럼 지선 안 할 거니?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로. 이렇게 모순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우트에 대한 방식을 나중에 결국은 찾아내려면 이슈를 제대로 봐서 문제 제기가 제대로 되고 그것이 분석이 제대로 되고 거기서 조금 더 업이 된다면 통찰력이 생깁니다. 통찰력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화돼서 그것이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겁니다. 지금 들으시면 뭐 애매하고 좀 추상적이다 하지만 막상 그런 과정을 해보시면 본인이 스스로 그 체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현실 문제로 오면 지선해야 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제도권에서 일단 싸우지 않으면 결국 계속 변방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왜? 표본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지선에서까지도 부정선거가 만약에 나온다? 대선 총선에서 하는데 얘네들 시스템이 더 잘 돼가지고 이제 지선까지도 내려와서 도의원, 시의원한테도 이게 한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엄청난 인력과. 그런데 그 엄청난 비용과 정말 우리 이제 지선 보면 특히 시의원, 도의원 같은데 여러분들 도에 혹은 시에 나오는 그 분들 혹은 구의원 같은 경우 그 사람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저 은평구의 구의원이 누군지 몰라요. 투표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그걸 그냥 놔둬요. 거기까지 만약에 부정선거가 들어왔다 그러면 표본이 많아집니다. 그죠? 증거물 찾아야 되잖아요. 증거물 내놓으려면 증거물 찾아야죠. 그런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오히려 부정선거가 그런 과정에서 전애들이 하다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되는 의미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면 여기 뭐 부방대에 많은 분들 계시고 저도 선관위 이라든지 뭐 그 앞에 개표하는 날도 그 잠실에 갔었고 하는데 우리가 시스템으로 이걸 제대로 감시를 못했잖아요. 증거를 못 찾았고 뭐 확증 있고 뭐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력화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걸 같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국힘부터 점령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힘부터 점령해야 되고 그럼 어디서부터 합니까? 밑에서부터 가야죠. 어차피 총선 줍니까? 안 주지. 그럼 지선도 안 줄 거예요 지금 얘네들. 근데 우리 이렇게 막 떠들기 시작하면 벌써 국힘에서도 이게 지금 뭐 청년들 후보들의 가점을 어떻게 준다 이런 계획들이 좀 나왔잖아요. 처음 나오면은 몇 살이더라? 그 이하는 60%, 몇 살부터 몇 살 차이는 50%, 뭐 이렇게 해서 가점을 주겠다. 그리고 각 해당 지역에 최소한 한 명은 당협위원장들이 마음대로 하지만 한 명 정도는 해 안 하고 중앙에서 내려버렸잖아요.
그런 변화가 있는데 그걸 더 늘리게 하려면 우리는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멀리 보고 지선에서 한번 나가서 싸워봐야 우리 청년들이 총선에 우리가 더 내보내서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훈련 없이 이거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OX 문제로 따지지도 말고 이런 제도화에서 오히려 거꾸로 그게 드러나도록 하는 방식도 우리가 다음 큰 승리를 위해서는 작은 전쟁에서는 지는 거 뻔히 알지만 져줄 줄도 알아야 된다. 그 대신 우리가 얻어갈 걸 찾아야 된다.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어떤 팀은 이게 이제 잘 되고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 좀 덜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 혼자 할 수도 없고 어떤 팀은 그거 감시하는 방식도 이제 우리 한번 해봤잖아요. 제가 한번 해봤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더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아니면 어디 아주 정말 막 전국에 다 퍼져 있는데 그거 아니고 집중적으로 몇 군데만 딱 찍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교육감선거 어디 여기 정점 제대로 붙는데 거기 한 군데만 찍어보고 거기는 목숨 걸고 가서 그냥 머리띠 두르고 방어하는 거지. 이를테면 못 해본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쉬운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볼 수 있는 시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한편으로는 우리처럼 이제 그 미래를 저처럼 이제 생각하고 이제 준비하는 우리 팀들은 전략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다 만들어줘야 될 거고 또 이제 장경 박사님 지금 저하고 계속 하고 있지만 미국 쪽에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게 다방면에서 함께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포기하지 말고 해봅시다. 해보면서 거기서 문제점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른 건 혹시 또